케인은 이기적인 선수. 그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손흥민의 패싱 시대는 끝났다.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미넨으로 이적하며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가 없는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두 팀 모두 상대팀에게 승리하지 못하면서 다소 아쉬운 경기력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케인은 미넨으로 이적 후 상대적으로 약팀인 라이프치히의 패배를 맛봐야 했고, 토트넘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리그 첫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만나 찝찝한 무승부 를 거뒀습니다. 특히 토트넘에 홀로 남아 주장 완장까지 차고 있는 손흥민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우려를 깨고 현재 영국 축구 전문가들이 내놓은 손흥민에 대한 평가와 의견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케인이 떠난 후 주장이 된 손흥민의 미래와 이제는 김민재와 합을 맞추게 된 케인의 전망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3일 독일 현지에서 열린 DFL 슈퍼컵 라이프치히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처음으로 모습을 보였는데요. 뮌헨으로 이적한 지 하루 만에 등장한 케인의 모습에 팬들은 엄청난 환호를 보냈습니다. 후반 64분경 팀이 0대2로 끌려가는 상황에 투입된 해리 케인은 팀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소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며 팀을 구해내는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적 후 단 한 번의 훈련 세션도 없이 뛰게 된 경기였기 때문에 팬들은 그의 부진을 이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헬 감독 또한 케인에게 미안하다. 그는 아마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며 영국에서 데려온 특급 공격수 해리 케인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의 부진을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예측된 것이며 투헬 감독이 어서 보완해줘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 많은 공격 찬스가 독점되었던 토트넘에서 떠나온 케인이 어서 새로운 공격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그의 옆에 손흥민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윙포워드가 미끼 역할을 해서 찬스를 만들어주거나 어시스트를 해 그의 골을 도왔다라며 손흥민의 빈자리를 느낄 케인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는 토트넘에서 손캐 듀오로 불리며 두 선수가 보여준 역대급 활약을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은 2015-16 시즌부터 9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47골을 합작했으며, 이것은 은퇴한 전설적인 선수 디디에 드로그바와 첼시의 레전드 프랭크 램퍼드가 첼시 시절 합작한 36골보다 무려 9골을 앞서가는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에서 21 시즌 EPL 2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는 그들이 최고의 호흡을 보여준 경기로도 유명한데요. 그날 원정 경기를 떠난 토트넘은 사우스햄튼의 거센 압박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 결국 전반 32분 데니 잉스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 47분 경기는 손흥민의 발끝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전방으로 침투하는 해리 케인의 날카로운 패스를 손흥민이 미친 스피드로 따라가 침착한 마무리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후 경기는 손흥민과 케인의 미친 케미의 연속이었는데요. 손흥민은 후반전에만 3골을 사우스햄튼의 골대에 쏟아부으며 리그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점은 경기에서 기록한 손흥민의 4골 모두 케인의 어시스트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런 두 선수의 미친 케미를 본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은 물론 한국 팬들까지 매료되어 손캐 듀오, 손캐 부부 등 그들을 향한 여러 밈을 생성하기도 했고, 영국 BBC에서 선정한 EPL 역대 최강의 듀오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도 같은 날 브렌트포드 FC와 리그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주장으로서의 손흥민의 첫 경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 도 주목했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구단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됐다. 유리스의 주장 완장을 넘겨받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되어야 한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그가 부상으로 힘든 시즌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가 증명할 점이 있고 주장의 책임이 그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팬들의 기대에 보답하듯 손흥민은 경기 시작 전 이례적으로 원정 응원을 온 팬들 앞에서 화이팅을 하며 팬들에 대한 애정과 주장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시작된 경기에서 아쉽게도 손흥민은 100%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득점에는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과 현지 언론은 손흥민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중앙 공격수로서의 가능성이었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이적으로 손흥민의 패싱 시대는 끝났다. 케인에게 전술적 지원과 찬스가 독점되는 것이 이제 손흥민에게 기회가 갈 것이다. 라며 더 많은 공격 찬스를 갖게 될 손흥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의 위치를 윙이 아닌 중앙 공격수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토트넘 전문기자 골드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히샬리송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다. 다른 옵션들이 있을 것이고 손흥민이 중앙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게 될 수도 있다라며 현재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인 히샬리송의 부진을 언급하며 손흥민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끌어오르는 관심 속에서 토트넘의 유스 출신이자 전 감독이기도 했던 해리 레드냅 감독도 손흥민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손흥민을 중앙 공격수에 세워야 한다. 그의 공격력이면 15골에서 20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에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스트라이커로서의 손흥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특정 전술에서는 스트라이커로 적합하지 않지만 내 전술에서는 스트라이커로 기용 가능하다. 실제로도 그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놓는 부분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해 한국 팬들은 손톱 드디어 보는 건가? 다시 득점만 가는 건가요? 라고 반응하며 손흥민의 많은 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은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한 뮌헨과 빠른 변화를 이뤄야 하는 토트넘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또다시 한국 선수와 케미를 맞추게 된 해리 케인과 이제는 주장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손흥민 선수. 역대급 케미를 자랑하며 팬들에게 뜨거운 새벽을 안겨주던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